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10대 때 뭐 이럴 때는 그 영어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 공부다 보니까 뭐랄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그 막 단어를 외우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실력이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시험을 보고 나면 휘발돼 버린다는 느낌이 이제 강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제 40대 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영어는 이제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대 때랑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와가지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10대 때는 거의 모든 것을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만 하니까 하는 그런 약간 의무? 학생의 의무 같은 것들밖에 없었다면 이제 20대 지나고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의 저의 삶은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게 막 그냥 단순히 놀거나 뭐 어떤 돈을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영어 공부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발전이 되고 생산적인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게 좀 10대와 40대의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제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도 이게 막상 그걸 또 해내는 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도 당장 뭐 며칠은 그 원동력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꾸준히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넘어가게까지 하는 건 사실 좀 어떤 의지도 필요하고 혹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어떤 뭐 게으름이란 벽에 부딪히면 그걸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냅두면 10대 때나 20대 때처럼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습관대로 미루고 안 하게 되고 억지로 그냥 하는 신용만 하다가 은근슬쩍 놓게 되고 그래서 막 옛날에 정석책 보면은 막 앞에만 까맣고 정수 뭐 이런 부분만 까맣고 뒤에는 완전 새 거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40대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좀 어떤 방법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음, 그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살면서 좀 나름대로 극복했다라고 했던 경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음, 하나는 이제 새벽에 운동을 가는 거예요. 운동 가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운동하는 게 저 체질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그냥 나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 딱 하고 나면 이제 정신이 그때 이제 깨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제 습관처럼 되어 있던 루틴인데 그게 이제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회사 첫 해 입사했을 때는 그 한 해는 거의 운동을 못했어요. 왜냐면 출근을 뭐 최소한 저는 한 8시 반 정도까지는 하려고 했거든요. 집에서 한 30분 거리였는데 왜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그 아무리 30분 거리라고 해도 막히고 이러면 1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입사 첫 해에는 좀 한 시간 정도 빨리 출발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7시쯤 출발하는 거죠. 혹은 뭐 8시쯤 출발하거나 8시 반쯤 출발해도 되는
그 거리인데 8시나 뭐 7시 50분, 40분 막 이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걸릴 것도 그냥 한 30분 걸리거나 이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제가 다니던 헬스장은 6시에 문을 열었는데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가고 이러면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첫 해에는 거의 운동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계속 과자 주전부리 먹고 바깥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앉아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점점 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느낌을 막 받고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확확 받고 이러니까 한 1, 2년 차쯤 됐을 때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좀 내 운동 시간도 확보하면서 출근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예 아싸리 내가 새벽에 첫 차를 타고 회사 근처로 가서 회사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30분 거리인데 새벽에 첫 차를 타면 차가 아예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타는 승객들도 별로 없으니까 진짜 빨리 가면 15분만 해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15분 정도는 더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바로 앞이니까 내가 8시 한 반까지 운동을 하고 한 10분, 20분 씻고 준비한 다음에 회사를 가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되니까 첫 차를 타고 회사를 출근해 보자라는 생각을 딱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지속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떤 한계를 극복했던 첫 번째 사례인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행을 좀 자주 가자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여행을 자주 가자. 근데 여행이란 게 뭐 생각만 한다고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실제로 여행을 하려면 어느 여행지 가야 될지 뭐 짐도 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장애물들이더라고요. 되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행을 누가 이제 짜주면 거기 따라가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민만 하다가 한 해 지나가 버리고 올해는 아무것도 못 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여행을 자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여행을 좀 자주 간 편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것도 어떻게 여행을 좀 자주 가게 됐는지는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신년이 되면 그런 어떤 그 각오나 다짐들을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이제 독서더라고요. 저도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뜸해지면은 1년 내내 책 한 권도 손에 안 붙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좀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자. 몇 권 정도 읽을까? 이제 목표를 잡으면 좀 원대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100권 읽자. 1년에 100권. 그래서 그 해에는 100권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제가 한번 한계에 부딪혀 봤다가도 또 극복해냈던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운동, 여행, 그리고 독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아무리 이런 걸 제가 스스로 누구 시키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해도 장애물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뭐 아까 같이 운동은 새벽에 가고 싶다? 새벽에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챌린지잖아요. 사실은 요즘 뭐 그런 챌린지도 있던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인증하는 거예요. 뭐 아침형 인간이 한창 막 부상할 때는 그런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좋다. 그리고 뭐
최고 경영자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다, 잠을 많이 안 잤다. 그럴 정도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녁형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새벽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깨어 있는 게 편하고 늦잠 자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잠이 뭐 9시, 10시에 잘 안 올 뿐더러 새벽에 아무리 일찍 자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늘 고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새벽에 못 일어나냐면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알람을 10분 단위, 2분 단위, 뭐 7분 단위 막 마구잡이로 수십 개를 해놔요. 어쨌든 무조건 일어나게. 되게 괴로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여행지를 찾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또 이제 숙소도 예약하고 뭐 항공권도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찾아보는 게 진짜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막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막 들어오고 또 이거랑 단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지를 하나 어떻게든 잡았다. 그것도 물론 쉽진 않은데 그럼 거기에 이제 숙소가 여기는 뭐 이게 좋고 얼마고 여기는 저게 좋고 얼마고 근데 이게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스펙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단순히 가격이 뭐가 더 싸냐 뭐가 더 비싸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런 옵션들 중에 뭐는 없고 뭐는 있고 그거를 막 다 비교 따져가지고 나한테 더 잘 맞는 게 뭔지를 선택해가지고 그거 중에서도 또 가격을 비교해서 조금 더 비싸지만 여기가 더 좋거나 조금 더 싸니까 여기가 좋거나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즐거워하고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반면 와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꼼꼼히 골랐다고 해도 늘 실패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게 좀 너무 늘 좌절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는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서 일단 첫 번째 장애물이 딱 생기고 그걸 어떻게든 결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행 가방 싸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막 며칠 가니까 옷은 몇 개 챙기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저는 약간 필요한 거 다 챙겨가야 되는 스타일이고 갔는데 이게 없으면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계속 그런 거 막 신경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행 가방 한번 챙기려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여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방 언제 싸지? 가방 언제 싸지? 막 그 압박 그리고 쌌는데 저울에 이제 또 재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들고 저울에 딱 서가지고 제 몸무게 빼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20kg가 넘었을 때 그 스트레스 그리고 또 맨날 갈 때마다 맨날 헷갈리는 거 어떤 거는 수화물로 보내야 되고 어떤 거는 기내 반입이 되는지 막 그런 것들 또 이제 알아봐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사진기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배터리 용량 또 체크해야 되지 뭐 충전기 가져가야 되지 멀티탭도 챙겨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삿짐 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짐 싸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챌린지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가게 되는데 또 공항 리무진도 자주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몇 시에 오는지 또 알아봐야 되고 가가지고 또 게이트 찾아가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막상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내리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싫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이 엄청 큰 빙산 아래에 있는 엄청 큰 즐거움이 일단 있고 그게 베이스인데 그 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요만큼 진짜 작은 부분이 한 요만큼 되는 부분이 그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것만 극복하면 나는 이만한 즐거움을 누릴 텐데 이렇게 겉표면에 올라온 아주 작은 그게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읽는 거 같은 경우에는 딱딱 그냥 들어도 100권은 엄청 큰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챌린지죠. 100권? 아마 100권을 눈앞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굉장한 양일 거예요. 100권? 와. 그냥 딱 들어도 그냥 넋이 나가버리는 그런 분량이죠. 네. 만약에 그냥 한 권 한 권 한 권씩 해가지고 쌓았는데 뭐 80권 90권이 됐네 이러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100권이라는 걸 딱 그냥 정해놓고 나니까 확 질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체중 감량할 거야. 20kg 뺄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잖아요. 내가 결심한 건데도 20kg. 와 어떡하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창 시절에 난 이번 중간고사 완전히 하나도 안 틀릴 거야. 라거나 나 수능 1등급 맞아버릴 거야. 라거나 그냥 너무 저기 높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랄까 손에 안 닿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목표로 두고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좀 나를 압박하는 그래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 되는 거죠. 어, 사실은 저는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정도를 빼면 수도 없이 목표들을 설정했다가 또 실패하고 수도 없이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40대가 될 때까지 뭐 대단히 많은 성공을 거뒀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봐도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거나 나는 엄청난 뭐 그런 걸 쟁취했다거나 성공을 쟁취했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다가 그 와중에 한 두세 개 이렇게 극복해내는 경험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이 삶을 이제 그 작은 행복들로 채워나가는 게 아닌가. 내가 그리고 그렇게 극복했던 두세 개의 것들로 내 삶이 이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내가 이제 40대가 됐고 또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목표들을 또 설정하고 그걸 또 해내고 싶을 텐데 그러면 그런 목표들을 설정했을 때 또 한계에 다다르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그런 장애물이 나한테 딱 앞에 와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성공적인 그 목표 달성의 사례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고 그만큼 내가 또 인생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극복했던 제가 성공했던 이 목표들을 어떻게 한계를 부딪히고 극복해 나갔는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주 말초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지극히 이제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나도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아, 저걸 한번 참고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아, 저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아, 저건 뭐야 이러면서 너무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주 말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운동을 나갔을 때의 이 방법으로 제가 극복을 했는데 새벽에 운동 나가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걸로 극복을 많이 해요. 아주 말초적인 보상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먹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말초적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눈만 뜨면 일단 정신만 딱 뜨이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그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그 비몽사몽한 그 정신 그리고 눈만 다시 감고 이불만 다시 얼굴에 뒤집었으면 다시 잘 수 있는 그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 박탈감 같은 걸 막 느낄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세상 모든 짜증이 다 나고 사실 나한테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출근을 해야 되고 이것까지도 안 가고 그냥 아 내가 왜 이러고 일어나야 되지? 아 지금 너무 안락한데 너무 좋은데 아 왜 깨어나야 되지? 혹은 아 오늘 밤은 아 여기 이불이 베겨가지고 새벽에 너무 많이 깼어. 그래서 너무 잠을 많이 못 잤어. 아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짜증이 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면 더더욱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동기가 필요한데 그런 동기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 배라더라? 어쨌든 되게 많이 한 5배, 10배였나? 훨씬 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사람을 훨씬 더 잘 움직이게끔 하는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게 막 5시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녁형 인간이니까 보통 막 빨리 자도 12시, 1시니까 사실은 5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이제 깊게 잠들었을 때 깨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뭘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 앞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헬스를 끊어놨는데 이미 그러려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GS25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새벽에 눈을 뜨면 거기 이제 버스를 타러 갔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첫 차를 딱 탈 수 있는 그 시간에 간다면 그 GS25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그 주전부리를 고르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음료수를 고를 수도 있고 빵을 고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초코 모찌 같은 거 막 그런 거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새벽에 눈을 딱 뜨기 직전 뭐 짜증나 등이 너무 배겨 하는데 초코 모찌 사야지. 그래 초코 모찌 맛있겠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생각을 넘겨주면 딱 그거에서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얼른 준비해서 가서 초코모찌랑 민트 초코 우유랑 이런 거 몇 개 쓸어 담아가지고 초코칩 쿠키 같은 거 막 쓸어 담아서 가방에 넣고 가서 운동하고 회사 가가지고 아침으로 먹어야지. 이런 거.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 앞에는 되게 맛있는 베이커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는 어떤 요거트 시리얼 약간 파르페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아침 대용으로. 그거 사 먹어야지.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새벽에
그, 그 순간의 짜증에서 확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버스 타고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일어나서 나가면 가가지고 운동하고 막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을 넘기는 그 방법으로 아주 그런 말초적인 보상을 저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공항 같은 데 갈 때도 좀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뭐 출장 같은 거 가거나 이러면 진짜 바쁘게 일하다가 급하게 짐 싸가지고 이제 공항에 이제 출국하러 나가야 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 때가 있어요. 여행이랑은 또 좀 다르니까요. 그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공항 가서 잠바 주스 가가지고 그 맛있는 그 음료 하나 사 먹어야겠다. 잠바 주스 그 새콤한 그 음료를 늘 먹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거나. 그래서 약간 이제 주의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목표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이전 단계, 그걸로 향하는 그 단계에 있는 어떤 것 중에 나한테 이제 보상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면 나한테 이제 보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걸 요소요소에 탁탁 심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좀 수월하게 그 한계를 약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질러버려라. 이런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여행 가게 되면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뭘 많이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또 제 성격이 그냥은 못해요. 다 알아봐야 돼 또. 그걸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안 하면 찝찝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누구는 뭐 나보다 더 쌌대. 뭐 여행지 가보니까 와, 이 사람은 이런 코스로 도네. 이런 코스도 있었어. 좀 더 알아볼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고, 또 알아보고 알아보다 보면은 그거 자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정보도 너무 많고 결정도 못 하겠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날짜 선택할 때도 이왕지사 가는 거 그냥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안 가고 싶잖아요. 해외인데. 뭐 뭐 휴일을 껴가지고 연휴를 껴서 가고 싶은데 보니까 이때는 연휴 토일 해가지고 좋고, 한 달만 더 기다리면은 이때는 대체 공휴일까지 생겨가지고 금토일 월화 뭐 이렇게 쉴 수 있을 것 같고, 내 휴가를 쓸까 말까 막 또 이것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답 없지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딱 나한테 이제 맞닥뜨려졌다. 그러면 그냥 끌리는 거 그냥 찍는 거예요. 뭐 아주 작은 디테일 때문에 끌리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숙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인테리어가 요만큼이 내가 더 좋아하는 인테리어. 여기 이 뭐 쿠션 디자인이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쿠션 디자인이야. 그럼 그냥 거길 고르는 거예요. 그냥 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거 결제해 놓고 며칠 지나니까 뭐 내가 이제 고민했던 다른 데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좀 더 싸졌어.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그냥 앵간히 했으면 그냥 결정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 알아볼 때부터 여기까지 이만큼까지만 알아볼 거야. 며칠까지만 알아볼 거야. 그리고 그때 그냥 결정해 버리자. 그렇게 안 하면 못 가겠더라고요, 여행을.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발 사는 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고르기만 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이거는 가격이 어떻고 막 고민만 하다 넘어가요. 뭐 옷을 산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아는 내 정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골라 버려야 된다. 그냥
데드라인을 주는 거죠, 저한테. 디데이를 딱 줘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알아보지 마. 끝. 결정했으면 또 그걸 또 파고들지 마.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어야 저는 그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들은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면 고민만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사람이 그냥 무작정 결정하고 무작정 그냥 들이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결정했을 때 아까처럼 뭐 며칠 뒤에 다른 뭐 숙소가 프로모션에서 더 싸진다? 사실 이런 경우는 되게 흔치 않고 대부분은 내가 결정한 것이 최선일 때가 더 많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더 뭐 즐겁게 여행을 가려고 노력할 거고 뭐 신발을 이런 걸 골랐으면 이 신발에 더 만족하기 위해서 더 좋은 면들을 볼 수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정하고 나서 어떤 그런 좋은 노력을 더 하는 게 저는 좀 더 발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결정해버려야 된다. 고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 100권 읽자라고 이제 고민이래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이게 너무 거대한 목표다 보니까 약간 좀 질렸을 때 어떤 목표가 너무 거대하고 원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이제 그걸 극복했던 방법입니다. 와, 근데 너무 밝은 거 아닌가? 뭘 했냐면 아예 되게 복잡하게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 원대한 목표, 책 100권을 읽자라는 원대한 목표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1년에 100권,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큰 원석 같은 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다비드 세상을 조각해야 되는데 그냥 이만한 큰 돌덩이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조각 시작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다빈치 같은 사람은 돌에서 그거를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직감적으로 알겠지만 또 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아예 이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걸 좋아하니까 책 100권을 읽어 1년에. 그러면 한 달에는 몇 권을 읽어야 돼 평균 잡아?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몇 권이에요? 한 뭐 12달이니까 몇 권 정도죠? 계산을 해보면 한 8, 9권 정도가 될 거예요. 8권이면 96권 정도 되고 9권이면 100권이 넘죠. 그러니까 어떤 달은 8권, 어떤 달은 9권 뭐 대충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뭐 휴일이 있어가지고 잘 못 읽는 날도 있으니까 뭐 평균 잡아 9권이라고 치고 좀 못 읽으면 8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9권이다. 그러면 보통 한 달은 4주에서 5주니까 그럼 일주일에는 몇 권 읽어야 돼? 그러면 2권 정도 읽어야죠. 그러면 4주면 8권, 5주면 10권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읽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0권이 일주일에 2권으로 딱 손에 잡힐 만한 수준이 됐죠. 일주일에 2권. 그러면 더 계산을 하면은 이제 뭐 3일에 한 권, 4일에 한 권,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월화수에 한 권 읽고 수목금토에 월화수 하고 목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씩 읽으면 된다 그러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딱딱딱딱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책은 내가 즐거우려고 읽는 거고 책도 이제 두께가 다른데 어떻게 3, 4, 3, 4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병렬 읽기로 독서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병렬 읽기가 뭐냐면 말은 그럴듯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2-3권을 동시에 읽는 거예요. 이것 조금 읽다 저것 조금 읽다 이것 조금 읽다 저것 조금 읽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뭐 소설을 한 권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 좀 이게 지루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책이 막 몰입해가지고 흡입되면은 그냥 쭉 읽는 거고, 읽다 보면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덮고 뭐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역사 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한국어 책이 좀 진짜 머리에 잘 안 들어올 때는 아주 쉬운 그 영어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이거 읽다 저거 읽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권을 시작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읽는 것처럼 보이죠. 속도가 이제 여러 권을 읽으니까 아무래도 느리니까. 그러나 이제 끝날 때는 두두두두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권 정도를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2주에 4권이 끝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갖고 한 서너 권의 책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책 읽는 방식을 결정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이제 소설책 기준으로 한 요만한 책,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책,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권을 읽겠다 이러면은 사실 거의 이제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주기 위해서 뭐 어떤 되게 얇은 주간지 있잖아요. 뭐 한겨레 20일이라든지 주간 동화 같은 거, 그런 아주 주마다 나오는 얇은 책들. 근데 그 주간지도 분량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한 권으로 치자라고 생각을 했고, 시내 20일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권으로 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책을 읽으면 처음에 재밌을 것 같다가도 읽다 보면 되게 괴로운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거는 아직 내 수준에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인 것 같다. 그런 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듬성듬성 읽는 거죠. 일단은 끝을 보긴 보고 싶으니까 듬성듬성 읽거나 큰 목차만 읽거나 중간에 내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파트들 위주로만 읽는다. 고 해도 그것도 한 권을 읽은 거라고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모든 책을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된 책의 종류는 그럼 보통 한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 정도의 분량이 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병렬 독서를 하면서 주간지도 껴 있을 거고, 어떤 책은 이제 듬성듬성 있는 책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될 테니까 그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그것까지는 허용해 주자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충 구역을 저한테 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계산을 해놓고 플랜을 짠 거예요. 그리고 뭐 휴일에는 아마 못 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때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대강 요렇게 했을 때 100권을 채울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짜 놓으니까 오늘 내가 뭐부터 읽어야 될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산의 이유는 당장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읽다 보면 내 속도와 어떤 내 이제 취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면서 보완을 하게 되죠, 내 계산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대충 감으로 알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선뜻 다가서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미뤄두다가 뭐 이제 1월 달에 목표를 잡았다가 3, 4월 돼가지고는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아예 생겨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아주 복잡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충분히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바꾸는 거죠, 나중에. 일단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 그래도 제가 이제 그 해 100권이 목표였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7~80%는 그런 어떤 평균적인 책이라고 하는 걸 읽었고, 한 32~30% 정도는 그런 어떤 주간지나 듬성듬성 있는 책들이 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00권을 다 읽었다
라고 하기는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제 이제 스스로의 목표니까 그래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내가 100권은 읽었어. 그럼 내년은 조금 더 그런 어떤 분량과 깊이가 있는 책을 조금 더 읽는 식으로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목표를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번 인생은 이게 끝이다. 뭐 이걸로 이제 오래만 하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뭐 이제 40살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한계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올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 영어의 회화 수준을 조금 올려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참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상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어. 외국인 만나가지고 그냥 영어 대화를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영어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막연한 그 제가 생각하는 레벨이 있죠 목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막연한 거예요. 이 책 100권 20kg 감량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막연한 거라서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여기다 적용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했지? 일단은 요 두 번째 방법.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질러보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영국 문화원도 저희 집에서 좀 가까워서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그냥 아예 영어 학원을 다닐 수도 있겠죠. 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어떤 무료 영어 공부하는 앱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꾸준히 구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되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올해가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제일 유명하고 제일 내가 많이 들었던 그런 것들 중에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깔자. 그리고 거기서 수강을 하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접근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았고 언제 어디서나 뭐 내가 해외를 가든 아니면 뭐 저기 휴가를 가든 다른 지역을 가든 뭐 누워서든 책상에 앉아서든 밥을 먹으면서든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하자. 그 중에 이제 제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그 앱을 깔고 수강 뭐 얼마야 해서 그냥 그 완전 전체 수강할 수 있는 그 전체 권을 그냥 샀어요. 2년짜리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제 2년 동안 이거 매일매일 할 거야 라고 이제 제가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내고 일단은 어플을 깔았으니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강권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질러버렸기 때문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하는 건데 이제 계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이 수강권을 사서 했을 때 하루에 얼마지? 2년이면 730일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얼마 나누기 730일 하면 이제 하루에 얼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루에 얼마짜리 강의다. 내가 이거 하루 넘기면 그거 얼마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루에 얼마짜리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계산을 또 한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러 했잖아요. 계산을 쫙 했어요. 하루에 얼마짜리고 몇 분 정도 하면 되고 그럼 내가 이거를 언제 할 거고
그냥 또 아무 때나 하자 그러면 미뤄서 안 할 테니까 할 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그냥 뭐 안에 보니까 막 레벨별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초보 레벨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들어버릴 거야. 초보 레벨 아무거나 하나 그냥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레벨이랑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냥 들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한 20분? 짧으면 뭐 15분? 따라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기도 하고 뭐 샤워하면서 그냥 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진지하게 공부를 하려면 딱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필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죠. 음. 그냥 이거 하루에 얼마짜리 강의니까 내가 이거 안 들으면 그냥 버리는 거. 뭐 예를 들어 5천 원짜리다. 근데 5천 원 버리는 거잖아. 만 원짜리다. 만 원 버리는 거니까. 아 그럴 바엔 그냥 틀어놔 놓자. 듣든 안 듣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제 접근한 거죠. 근데 어떤 날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아 이거 뭐 매일매일 못 하겠나 이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와, 이 앱 자체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틀어놓는 것도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이제 첫 번째 이 말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이걸 딱 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딱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서 그냥 그걸 트는 거예요. 그럼 일단 틀어놓으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음료수를 딱 마시면서 이걸 보기. 하기 싫을 때는 그 음료수를 까는 거예요. 그냥 딱.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마시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제가 처음 시작한 그 레벨의 그 강의가 53강인가 그랬는데 오늘이 딱 마지막 53강째예요. 그 한 강의 50개를 제가 전부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이따가 음료수 하나 딱 먹으면서 그 보면 딱 그 한 레벨의 클래스를 완전히 제가 떼버리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있는 모든 표현을 제가 다 체득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성취감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성취감을 가지고 또 다른 레벨의 것도 이렇게 딱 재밌을 만한 거 찾아가지고 또 하는 또 그 재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남들과 경쟁하거나 뭐 진짜로 내 레벨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막 평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뭐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목표라는 게 뭐 내가 꼭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잘하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뭐 진짜로 내가 그 레벨이 안 됐으면은 막뭐 혼난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은 특히 이제 뭐 제가 영어를 하고 싶다는 건 진짜 제 순수한 제 목표지 뭐 제가 어떤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딴다거나 막 이런 압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압박이 없는 목표들이 오히려 더 이루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순간순간 극복해내고 그러면은 설사 그 목표를 100% 이룬 게 아니더라도 이게 성취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사람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취감을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자주 뭔가를 이뤄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걸 또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 매번 좌절하고 매번 100%가 아니니까 넌 안 돼. 막 이런 식으로만 다그치면서 살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란 게 그러니까 올해 한 해만 살아가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살고 내년도 사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10대 때는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번 시험을 못 보면 다음은 없잖아요. 이번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2의 기회가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잘 못 보면 재시험 봐가지고 그거 성적을 다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시스템이라
한 번 지나간 기회는 없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3, 40대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것들은 뭐 학창 시절 때처럼 이렇게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시험 보는 것처럼 이번에 못하면 끝장이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회는 늘 새롭게 있는 거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만약에 올해 이 영어 공부를 어플을 통해서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못 미치고, 한 이만큼밖에 못 왔다, 반밖에 못 왔다 하면, 제가 실패한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여기 0에서부터 한 50 정도까지는 그래도 했으니까 100까지는 못했더라도 0보다는 50만큼 올라온 거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그걸 뭐 70까지 올리고 한 해 더 하면 뭐 85까지 올리고 이게 꾸준하게 되면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뭔가 올해 이만큼 내가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퍽퍽하잖아요. 힘들고 내 스스로도 너무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되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고 되게 예민한 성격인데 스스로 계속 그런 걸 저는 좀 훈련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보내고 회사에서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업무의 압박 혹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성과의 압박, 성과, 성과의 압박 같은 것들이 있고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희한하게도 안 그래도 되는 거에 되게 많이 투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이제 반대로 훈련하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이거는 뭐 지금 안 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일.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막 빨리 하고 싶죠. 그거를 막 반드시 이때까지는 해내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틀 안에서 막 그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안 해도 된다. 못하면 그냥 못해도 되는 거고 내일 해도 되고 다음 달까지 해도 되고 올해 안에만 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너무 이렇게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포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지금 안 돼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냥 나는 못하니까 안 해 이러지 않으려고 제가 이런 방법들을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10대, 20대 지나서 이제 30대부터 이제 이런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뭔가 장애물들이 여전히 있을 때 이걸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내가 하지 못하면 내가 나약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해요. 근데 절대 아니다.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힘든 때가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나도 막 완벽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인정하고 그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좀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네. 네. 중간중간 핸드폰을 보면서 하긴 했는데 익숙치 않으니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간략하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분량이 너무 길지 않게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어, 어떤 목표들을 향해서 또 이제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응원하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저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저놈은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그냥 한번 피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너무 밝아가지고 다 색깔이 번졌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영상이 잘 찍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